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황제라 불리는 이 남자가 15년 만에 한국 방문해서 보여준 이 눈물에는 29년 전 한국에서 받은 한 통의 편지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자리가 단순한 회식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0억 달러, 약 65조 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거래, 그 뒤에는 30년에 걸친 한국과 엔비디아의 끈끈한 인연이 있었는데요. 과연 무명의 스타트업이었던 엔비디아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 창립 멤버이자 수석 부사장 마이클 첸입니다. 1993년부터 젠슨왕 CEO의 곁에서 통역과 아시아 비즈니스를 담당해왔죠. 2024년 10월 28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오후 2시 35분, 젠슨은 VIP 라운지로 안내하려는 직원들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15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는데도 말이죠. 짐을 찾으며 젠슨이 제게 불쑥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 바로 성수동으로 가자. 호텔은 나중에 가도 돼. 31년간 그와 함께 일하면서도 이렇게 급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1시간 후 우리는 성수동의 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깐부치킨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전 세계 어디서나 미슐랭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수행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젠슨은 그들에게 밖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죠.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프라이드 치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젠슨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툰 한국말로 말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번을 반복하더니 그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이었죠. 23년간 그의 통역을 하며 수많은 순간을 함께했지만 젠슨이 우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었죠.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깐부치킨에서의 광경을 보며 저는 28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1996년 3월 1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인텔로부터 소송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특허 침해로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법률 문서를 번역했습니다. 젠슨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다음 날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은행 3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았는데요. 은행 담당자가 우리의 재무제표를 보며 코웃음 치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3번째 은행에서 나올 때 젠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실리콘밸리의 봄날이었지만 우리에겐 한겨울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국제 우편 하나가 놓여 있었죠. 발신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봉투에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라는 한글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죠. 저는 급하게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우리의 GPU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뛰듯이 젠슨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젠슨! 이것 좀 봐! 편지를 한 줄 한 줄 영어로 번역하며 읽어주는데 젠슨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편지 끝에는 삼성 본사로 초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항공권 2장이 들어있었죠. 젠슨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네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편지가 우리를 구할지도 몰라. 일주일 후 저와 젠슨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우리에겐 희망을 향한 1등석 같았죠. 14시간의 비행 내내 젠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삼성이 보낸 차량이 우리를 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의 거대한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원들이 우리를 알아보고는 깍듯이 인사했죠. 마치 국빈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보통 대기업 회장을 만나려면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곧바로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대기 시간 0분이었죠. 문이 열리자 넓은 집무실 안쪽에서 이건희 회장이 일어나 우리를 맞았습니다.
젠슨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내려 하자 이건희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역한 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가 물었죠. 얼마가 필요합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젠슨도 당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젠슨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1억 달러면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자마자 이건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초도 안 돼서 내린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 노트북 전 제품에 엔비디아 GPU를 탑재하겠다고 했죠. 더 나아가 한국 시장에서의 독점 공급권까지 제안했습니다. 저는 통역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조건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이건희 회장이 젠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통역하며 저는 전율을 느꼈죠. 미래는 GPU가 지배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우리의 이코노미 티켓을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죠. 삼성의 배려였습니다. 젠슨은 1등석 시트에 앉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죠. 마이클, 우리가 살았어.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엔비디아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2000년에는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죠. 하지만 2001년 9월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70% 폭락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진 거였죠. 저는 회사 주가를 확인하고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20달러였던 우리 주식이 2달러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90%가 증발한 거였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100곳 넘는 곳에서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도 자기 살기 바빴던 거죠.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통보해왔습니다. 젠슨은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직원의 40%를 해고해야 했죠. 저는 해고 통보서를 번역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젠슨이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죠. 이번엔 정말 끝인가? 삼성도 우리를 포기하겠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삼성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죠. 모니터에 나타난 삼성 담당자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더욱 놀라웠죠. 한국 PC방들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찾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게이머 100만 명이 참여한 온라인 서명운동이었죠. 엔비디아를 살려주세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를 즐기는 한국 게이머들이 우리 제품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한글들을 하나하나 번역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삼성은 즉시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수혈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젠슨이 제게 물었습니다. 마이클, PC방이 뭐야? 저는 설명했죠. 한국의 독특한 게임 문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2002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열풍으로 PC방이 3만 곳을 돌파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모두 우리 그래픽카드를 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한국 판매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했습니다. 월 판매량이 10만 개를 넘어섰던 겁니다. 실리콘밸리 본사보다 서울지사의 매출이 더 높았죠. 한국 담당자가 흥분해서 전화로 알려준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PC방 입구에 엔비디아 지포스 탑재라는 스티커가 붙으면 시간당 요금을 500원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어느새 한국 시장이 우리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보다도 많았죠. 젠슨은 매일 아침 한국 시장 보고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대박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니지가 출시되면서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필수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 PC방 사장 연합회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100만 개를 단체 구매하겠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영어로 번역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 밀리언 유닛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했죠. 그 주문 덕분에 우리 공장은 처음으로 3교대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만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한국 특수를 실감했죠. 공장장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주문만 따로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요. 2003년 4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에서 흑자 전환을 공식 선언한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주가였습니다. 2달러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5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25배가 오른 거였죠. 젠슨은 감격에 겨워 한국에 보낼 영상 메시지를 직접 녹화했습니다. 한국의 게이머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보며 외친
이 말을 통역하는 저도 울컥했죠. 우리는 정말로 한국 덕분에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이제 다시 2024년 10월 깐부치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엔비디아는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이뤘죠. 시가총액 3.3조 달러, 전 세계 AI 칩 시장의 92%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곽노정 사장이 자리에 앉자 젠슨은 곧바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죠. 저는 그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며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젠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통역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죠. HBM사 메모리의 독점 공급 파트너가 되어주십시오. 곽 사장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요? 젠슨이 테이블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500억 달러. 하나로 65조 원이었죠. 치킨집 테이블 위에서 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곽 사장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때 젠슨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편지 사진이 있었죠. 바로 1996년 이건희 회장이 보낸 그 편지였습니다. 젠슨이 말했습니다. 29년 동안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젠슨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선입니다. 그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했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우선이라고요. 저는 통역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30년에 걸친 은혜를 갚는 약속이었죠. 곽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죠. 짠 하는 소리와 함께 500억 달러의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젠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 말을 통역하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1996년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인연이 2024년 치킨집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수원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28년 전 처음 방문했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임원들이 도열해 우리를 맞이했고 곧바로 이재용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단독 회동에서 저는 두 거물 사이의 진지한 대화를 통역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했죠. 선친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네요. 젠슨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거라고요. 회의 테이블 위에 MOU 문서가 놓였습니다. AI 반도체 공동개발 협약서였죠. 두 사람이 서명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반도체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였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젠슨이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그의 발표를 실시간으로 통역했습니다. 성남 판교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1조 원 투자. 1000명의 한국 엔지니어 채용 계획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죠.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닌 한국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를 묻자 젠슨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엔비디아의 제2의 고향입니다. 이 말을 통역하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죠. 이어서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AI 연구소에 각각 250억 원씩 총 500억 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젊은 인재 육성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젠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견 막바지에 젠슨이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미국, 대만을 잇는 KAI 동맹을 만들겠다고요. 한국을 AI 기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회견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젠슨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제야 빚을 조금 갚은 것 같아. 저는 답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2025년 1월 라스베가스 CES 현장입니다. 엔비디아 부스 옆에는 처음으로 한국관이 공동으로 마련되었죠. 젠슨은 약속대로 한국 스타트업 100개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맡은 공동 기조연설에서 그는 한국을 차세대 AI 혁신의 중심지로 소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죠. 젊은 한국 창업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 무명 스타트업이었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다른 스타트업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해 3월 젠슨은 엔비디아, 삼성, SK가 함께하는 AI 트라이앵글 결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축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죠. 차세대 GPU는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가장 야심찬 계획은 2030년 AI 월드컵이었습니다. 젠슨은 한국 정부와 함께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죠. 전 세계 AI 기술이 한국에서 겨루는 올림픽 같은 행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말을 통역하며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남 판교에서는 엔비디아 R&D 센터 건설이 한창입니다. 수천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30년 전 한 통의 편지가 이제는 양국을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31년간 젠슨의 곁에서 목격한 이 모든 이야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작은 스타트업과 거대 기업이 함께 써내려간 기적의 드라마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려울 때 베푼 작은 도움이 언젠가는 거대한 선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엔비디아와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